쓰담님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제2회 백화점 파운데이션 블라인드 테스트 9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4분의 쓰담님들께서 서울, 경기, 대구 각 지역에서 다양한 피부톤, 다양한 피부 고민에 맞춰 3주간 정말 꼼꼼하게 테스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설문지 꽉꽉 채워서 코멘트도 남겨주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테스트 함께 해주셨거든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다들 너무 궁금해하셨던 이번 테스트 제품들은 바로 요겁니다. 프라다 리빌 스킨 옵티마이징 파운데이션, 바비 브라운 웨이트리스 스킨 파운데이션, 겔랑 파리르 골드 스킨 파운데이션, 로라 메르시에 리얼 플로리스 파운데이션,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올해 주목받았던 신상 파운데이션들, 그리고 겔랑 파운데이션은 재작년에 리뉴얼된 거 제 채널에서 아직 소개드린 적이 없어서 이렇게 5가지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5가지 중에 에스티로더 더블 에어나 헤라 실키 스테이크 으로 유분에 강하고 고정력이 탄탄한 제품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픽싱 속도가 빠르지 않은 바르기 쉽고 편안한 제형이고요. 쓰담님들도 5가지 제품 모두 대부분 사용 난이도가 쉽다고 해주셨습니다. 바르기 쉬운 파운데이션의 범주 안의 제품이라는 거, 그 안에서 디테일한 베이스 취향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결 커버는 프라다, 가벼운 매트는 바비 브라운, 잡티 커버는 겔랑, 은은한 광은 로라 메르시에, 광친자는 시세이도. 쓰담님들의 구매 의사가 가장 높았던 건 프라다, 가장 낮았던 건 시세이도였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는 복합성 피부에 핑크 잘 받는 봄웜 라이트 21호 피부고요. 요즘 피부 열 때문에 얼룩덜룩 붉은기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발색에 참고해주세요. 프라다 뉴트럴 쉐이드 LN5호, 쿨 쉐이드 LC5호 비교해봤습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채도감. LN5호는 21호 웜톤 기준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화사한 느낌이었고, LC5호는 밝기가 더 화사하고 피부에 노란기를 중화시켜주는 복숭아빛이에요. 저는 LC5호를 사용했는데요. 쿨톤 19호분도 LC5호를 사용하셨고, 핑크 베이스로 올라오는 피부톤이 예쁘다라고 해주셨어요. 펌핑했을 때 적당히 응집력도 있고 제형 자체도 무난한 파데 같은데 막상 얼굴에 발라보면 포뮬러가 정말 놀랍도록 얇고 가볍습니다. 어떻게 발라도 결자국 안 남고 슥슥 잘 발려요. 스파츌러로 발랐을 때 한 겹, 2겹, 3겹까지도 가능했고, 워낙 얇게 깔려서 잡티가 싹 가려지진 않지만 미세한 포뮬러가 섬세하게 피부결을 채워주면서 블러 효과가 상당합니다. 지성쓰담님은 모공쟁이 친구한테 발랐는데 모공이 삭제됐다. 건성쓰담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분이 올라오면서 모공이 커버됐다라고 해주셨어요. 스파츌러로는 몇 겹을 쌓아야 어느 정도 피부톤이 균일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브러쉬로 바르면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톤 커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커버력이 월등하지 않음에도 피부 톤 커버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피부결을 메꿔 놓은 다음 초미세한 투명 파우더를 정말 얇게 한 겹 얹어 놓은 피니쉬. 이미 표면에 파우더 처리가 된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 파우더를 또 올리면 오히려 텁텁해집니다. 쓰담님들도 동일하게 캐치를 해주셨네요. 파우더 피니쉬면 건조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기하게 속건조가 없었고, 건성 두 분 다 촉촉하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파우더가 얹어진 피니쉬의 제품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말라서 갈라지고 지저분하게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프라다는 제가 봤던 베이스 얹혀지는 베이스 중에서도 입자가 정말 압도적으로 고왔어요. 애초에 두껍게 발리지도 않고, 그래서 갈라짐과 무너짐이 있더라도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아요. 미미한 수준. 단 밑에서 잡아주는 힘이 강하진 않아서 유분 부위는 지워졌고 파우더 입자들이 얹혀져 있는 상태라 이 위에 바로 수정 메이크업 하면 입자들이 엉켜서 텁텁해집니다. 지워내고 수정해주세요. 결론, 피부결, 모공 커버는 하고 싶은데 두꺼운 베이스는 싫다. 커버력이 높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피부 예뻐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후기에 예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이런 파우더 입자가 뜨는 베이스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높은 확률로 너무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든요. 건조한 데는 더 건조해지고 유분이랑 만나면 막 얼룩덜룩 지워지니까. 프라다는 이걸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한 느낌입니다. 기존의 겉보속촉 제품들이랑 선 한 번 긋고 레벨업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랬어요. 코덕분들이나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프라다 파운데이션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매장 가게 되시면 손등에만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꼭 얼굴에 한번 발라보세요. 바비 브라운, 베스트 컬러인 웜 아이보리와 웜 포슬린입니다. 웜 아이보리는 공홈 이미지보다 더 채도도 있고 색이 어두웠어요. 22호 정도의
밝기라서 그런지 쓰담님들 중 22호 피부만 웜 아이보리 사용해 주셨고 저 포함 모두 웜 포슬린 컬러 선택했습니다. 제형은 가볍습니다. 스르륵 흘러내릴 정도의 점도 적당히 촉촉하면서 잡는 힘이 강하지 않고 미끈미끈 퍼짐성이 좋다 보니 스파츌러로 바르기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스파츌러로 펼쳤을 때 얇게 싹싹 잘 퍼지고 스펀지로 두드릴 때에도 얼룩 없이 알아서 예쁘게 잘 퍼지며 밀착됩니다. 두 번 덧발라도 이 정도의 투명한 느낌 낼 수 있고요. 좀 더 커버력 있게 쓰고 싶다면 스파츌러 브러쉬로 겹겹이 레이어 쌓아주며 바르면 훨씬 더 밀도 있고 균일한 톤 커버도 가능합니다. 잡티나 모공 요철 커버력 나쁘지 않고 광감이 세미글로우로 올라오는데 너무 예쁩니다. 광피부 표현이 너무 예쁨. 이 은은한 광감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파우더 뜨는 유형의 베이스입니다. 이런 건조한 곳은 더 건조해지고 유분기에는 녹아내리기 때문에 지속력 부분에서 번들거린다, 매트하다라는 의견이 다 나오게 되죠. 건성 피부에서는 다크닝이 없으나 유분이 있는 피부에서는 톤 다운이 되었다. 유분 부위 지워졌고 입 주변 갈라짐이 프라다보다는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복합성보다는 건성에서 지속력에 대한 피드백이 더 좋았고 파우더가 떠있기 때문에 파데건 쿠션이건 덧바르면 바로 텁텁해집니다. 깨끗하게 다 지워낸 상태에서 수정 메이크업 해주세요. 결론! 이 파운데이션은 건성, 지복합성의 의견이 나뉩니다. 건성분들은 속건조 없고 지속력 좋았다. 다크닝도 거의 없었다. 홍조 잡티 커버도 잘 된다. 22호 웜톤 쓰담님은 결과 나오면은 이 파운데이션을 살 거다라고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만족을 하셨어요. 실제로 5가지 파운데이션 중에 글리세린, 보습제의 배합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오일 성분도 같이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촉촉함까지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반면 저와 지복합성 쓰담님들은 지워진다, 색이 어둡다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으로 꼽았고요. 안 그래도 여기 유분이 많은데 좀 오일리한 성분들 때문에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었고 유분을 만났을 때 좀 탁해지는 컬러 피그먼트가 아닐까 싶네요. 바비브라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은 건성 피부에 추천드릴게요. 겔랑 베스트 컬러인 0N, 0C 컬러입니다. 0N은 21호 피부에 딱 맞는 자연스러운 밝기인데요. 건조되면서 살짝 다운되기 때문에 22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C는 21호 피부에서 밝은 복숭아빛 컬러. 저는 0C가 살짝 톤 떨어져도 화사한 느낌이 있어서 0C 컬러 사용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5가지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제형이 크리미합니다. 퍼지는 것만 봐도 이 도톰한 두께감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도톰하게 발리는 포뮬러이다 보니 확실히 잡티 커버에 탁월합니다. 모든 피부에서 잡티 커버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모공 요철도 도톰하게 잘 덮어줍니다. 스파츌러로 한 겹 얇게만 펼쳐도 피부결, 피부톤이 어느 정도 커버되는 수준이고 제형이 워낙 유연하고 말캉말캉하다 보니 2겹, 3겹 레이어링해서 쌓아도 텁텁함 없이 색이 잘 연결되면서 예쁘게 커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스파츌러로 바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버가 되고요. 이런 도톰한 제형은 스티플링 브러쉬 사용하면 두꺼운 느낌 없이 촘촘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톤과 결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브러쉬로 촘촘히 바른 쪽이 모공이나 톤 커버 해놓은 것들이 지속력도 더 좋았어요. 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속력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촘촘한 브러쉬가 제일 잘 맞았습니다. 스파츌라는 얇게, 모공 브러쉬는 커버. 쓰담님들도 이런 차이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겔랑 파운데이션이 뭐가 문제냐면 처음엔 이 컬러 피그먼트들이 제형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 제형이랑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싹 퍼지면서 도톰하게 얹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그먼트를 잡고 있던 제형이 증발합니다. 컬러 피그먼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부드러운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조하지? 이런 제형이라 그렇습니다. 이 쌓여있는 피그먼트들을 그냥 두면 괜찮은데 유분을 만나거나 외부 마찰이 있으면 쌓여있던 입자들이 그대로 쓸려 나갑니다. 제형이 녹는 게 아니라 피그먼트들이 쓸리면서 모공에 끼이고 각질에 끼이고 앞에 두 파운데이션에선 없었던 끼인다라는 후기가 나오게 되죠. 이런 제형이 머리카락 슬립, 마스크 자국에 취약한 편이에요. 핸드폰 찍었을 때도 가장 많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톰하게 커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들이 갈라지지 않게 한번 좀 코팅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름 부위에서는 크랙이 생깁니다. 도톰하게 가루들이 쌓여 있다 보니 깔끔한 수정을 원하신다면 지워내시는 쪽을 추천드릴게요. 결론, 파리르 골드가 2년 전에 리뉴얼된 제형이잖아요. 제형이 기술적으로 약간
과거에 있는 감이 있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파운데이션들이 워낙 가벼운 핏, 내추럴 핏을 추구하다 보니 커버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만족하실 수 있다. 이 제품 구매 의사 90%라고 하신 분 계시거든요. 탁기 잘 받는 모공 커버가 필요한 지복합성 겨울 파데로 추천. 픽싱력과 모공 커버가 좋다. 커버력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고, 저도 오늘 5개 중에서 커버력으로 치면은 얘가 1등이거든요. 근데 이런 도톰한 제형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요거 맥 스튜디오 픽스 파운데이션이 지속력까지 괜찮아서 이쪽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메르시에 웜 하나, 쿨 하나 21호 밝기로 비교해 봤는데요. 확실히 로라 메르시에만의 그 노란 색감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살짝 획기가 올라옵니다. 처음 발랐을 땐 괜찮았는데 색 가라앉은 거 보이시죠? 제형이 되게 독특해요. 저는 이런 전성분 구성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잘 퍼뜨리자 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정제수는 저 밑에 있고 퍼짐성과 관련된 미끈미끈한 성분들이 비중 있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청 잘 퍼집니다. 미끌미끌 완전 아이스링크예요. 끝도 없이 삭삭삭 잘 퍼져서 사용 난이도도 모두 쉽다라고 해주셨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바를 때부터 기름진 오일이 올라오는 느낌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주셨어요. 잘 퍼지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 안에 있는 컬러 피그먼트들이 그만큼 같이 못 움직이더라고요. 제형을 쫙 펼쳤을 때 여기에는 컬러가 뭉쳐있고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 좀 뭉쳐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스파츌러로 바르면 바르는 느낌은 좋아요. 싹싹 퍼져서 느낌은 편한데 디테일하게 보면 균일하게 발리지 않습니다. 퍼짐성 좋다고 넓게 바르지 마시고 짧고 힘 있는 브러쉬로 내가 컬러를 확실하게 컨트롤하겠다는 느낌으로 싹싹싹 바르는 게 아니고 여기 좀 정확하게 발라주시면 훨씬 톤 커버 깨끗하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겔랑이 제형 날아가고 컬러 피그먼트만 남아있는 드라이한 상태였다면 로라 메르시에는 제형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흡수되면서 밀착됩니다. 컬러 입자들이 쫀득하게 붙어요. 이 쫀득하게 붙어있는 이 질감으로 매끄럽게 광채가 표현되는데, 이게 촉촉한 보습광이 아니라 코팅막 반사광이라서 글로우가 있으나 속까지 촉촉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흡수되면서 밀착되기 때문에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결이 좀 도드라지게 됩니다. 보세요. 그나마 브러쉬로 바른 쪽은 괜찮은데 스파츌러로 바른 쪽은 모공이 너무 잘 보이죠. 결론, 가벼운 발림과 매끄러운 광채 표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새로웠으나 그 외의 것들은 다 놓친 것 같은, 모든 피부에서 평가가 썩 좋지 않았고 나쁘지 않은데 왠지 손이 안 간다, 피부가 편하지 않고 계속 불편한 느낌, 게다가 냄새 이슈까지 이상한 고무 냄새 같은 게 나서 로라 메르시에가 파우더류는 진짜 좋은데 이번 베이스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세이도 컬러 3가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엄청 묽고 투명한 제형이라 색 구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도 딱히 구분해드리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날아가고 투명해지거든요. 뭐로 발라도 지복합성 피부 아래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본 베이스 특유의 탁기가 있어요. 로라 메르시에보다도 더 탁해서 쿨톤 19호 쓰담님은 황토색 얼굴이 된다, 지인들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대요. 아이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가벼운 제형이고요. 부드럽게 싹싹 퍼지는데 스킨케어 같은 성향이 강해서 컬러가 피부결에 다 스며듭니다. 컬러는 가벼운 톤 보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덧바를수록 컬러와 커버가 쌓이기보다는 광택이 더 확실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결 보정 그런 거 없고 그냥 기승전 광채, 촉촉하고 쫀쫀한 광택막이 피부를 전체적으로 덮으면서 맨들맨들 번쩍번쩍 미친 듯한 빛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시세이도가 말하는 온천광인가 봐요. 스파츌러로 바르는 것보다는 브러쉬로 촘촘히 발랐을 때 좀 더 피부톤이 균일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모공 피부결은 커버가 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반짝이는 글로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 부위는 지워졌고 컬러는 어디는 남아있고 어디는 투명해지거나 톤 다운되거나 이런 식이라서 좀 얼룩덜룩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스파츌러로 바른 쪽이 이런 얼룩이 더 심했어요. 주름 부위에 스며들어 있던 컬러 입자들이 끼거나 갈라지긴 했는데 심하진 않고 얕게 나타났습니다. 광택막이 녹아서 흘러내리진 않고 생각보다 되게 유지가 잘 됐는데요. 그렇다고 완전 딱붙 제형은 아니라서 잘 묻어나는 편입니다. 결론, 극
극강의 하이글로우 베이스.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모공생이라서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제 모공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쨌든 건성 피부에서도 지속력에 아쉬움이 있다 하셨고, 무엇보다 두 분께서 이 제품을 바르고 트러블이 났다고 하셨어요. 전체 구매 의사도 23%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시세이도 온천 광파데가 품절 대란 난리 막 이러고 일본에서도 랭킹이 꽤 높아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저랑 쓰담님들께는 잘 안 맞았던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한 달에 거쳐서 준비한 제 2회 백화점 파운데이션 블라인드 테스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5개 중에서는 요 프라다 파운데이션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오늘도 요거 바르고 메이크업 해봤어요. 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백화점 파운데이션이 가격대가 높은 만큼 우리 쓰담님들이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저는 아마 일본에 가 있을 거예요. 일본 가서 우리 쓰담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화장품도 많이 사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혹시 보고 싶은 일본 화장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